1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드립니다. 1번 문제는 이제 해드렸고, 2번 문제는 반지름 구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반지름은 이렇게 10으로 인트 정해져 있고요. 예. 결과를 저장할 결과 저장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근데 이제 여기 결과가 소수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0, 그죠? .0이라고 소수점이 그래서 W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는 0, 이렇게 소수점이 안 나오죠. 그래서 W형으로 만드시고 작은 특별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자료형 선택할 때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14 그러면 이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넓이 공식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다른 내용이 출력하시면 되고 필수아웃으로 4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죠. 네,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네. 그래서 자바이오 프레젠테이션이죠. 점 맞고, 네, 이것도 점 맞고. 네, 새로운 객체가 생겼잖아요. 새로운 객체가 생기면 요걸 그냥 호출할 수는 없고 함수를 객체를 생성해서 호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객체 생성. 클래스 객체명이 verify 03이죠. verify 파일명과 똑같다고 했죠. 객체명이 파일명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v 그렇게 하시고 객체 변수를 만드시는데 이거 소문자로 똑같은 이름으로 만드실 때 소문자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하시면 객체 생성 왜냐하면 객체명 하고 객체 변수는 이후에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데 생성자 이거는 나중에 객체 지향 뭐죠? 객체 지향을 이제 시화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챕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형태로 객체를 만듭니다. 생성자 함수로 생성자 함수는 참고로 생성자 함수는 객체명과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름이 객체명과 똑같이 객체명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이름이 똑같죠. 나중에 실마리스로 가고 객체 변수를 호출해서 함수로 호출합니다. 객체 변수, 객체명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소문자 있죠? 소문자 객체 변수를 호출해서 점 누르시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여기 그래서 요거는 반지름 구하기 문제 실행하면 객체 만드는 거는 계속 할 거니까요. 챕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요겁니다.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314.0 이렇게 나오네요. W형으로 나옵니다. 이건 다 빨리 쓸게요. 이거는 푸는 거죠? 이거 좀 전체 보여드리겠습니다. y 04.4 네, 그냥 이거된 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된 영상. 요거는 뭔가 좀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입부문을 두 번 계산하는 거죠. 결론은 이제 중첩 입부문이다. 중첩 입부문. 이게 입부문 안에 입부문. 입부문 안에 입부문. 사용. 여기 핵심이죠. 그래서 최초에 아이디를 먼저 체크하고요.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다고 출력하고, 만약에 아이디가 맞으면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게 중첩 입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두 번 쓰자. 이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거 스캐너 쓰는 법을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스캐너는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한 번 호출하면 첫 번째 입력 받고요. 두 번 호출하면 두 번째 입력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입력은 아이디를 입력받는데 그냥 입력받으시면 문자열로 입력받습니다.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롬프트 입력받으면 무조건 문자열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자바도 마찬가지로 스캐너를 입력받으면 무조건 문자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이라서 바로 넣으면 되고, 밑에는 이제 문자열 비교가 아니고 이제 숫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숫자로 바꾸는 함수 있죠? 파스로 시작된 함수. 이것은 파스 식으로 숫자로 변경을 했죠. 이거는 문자열을 숫자 변경, 함수로. 그래서 그게 integer.parseint죠. 그래서 이러시면 숫자로 변경돼서 패스워드가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첫 번째 입력은 문자열, 두 번째 입력은 숫자. 요거를 가지고 입부문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입부문은 그대로 자바스크립트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자열부터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문자열 네임 점 하시는데 주의점이 있죠? 힌트에서 뭐라 적어냐면 숫자나 이런 거 비교할 때는 두 번 쓰는 건 맞는데 문자열 비교할 때는 이 함수를 써라 이렇게 돼 있죠. equals 함수를 써라 돼 있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문자열 비교는 무조건 equals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네임이 뭐랑 같을 때, 자바라는 문자열과 같을 때, 얘가 true일 때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이 equals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랑 얘를 비교해서, 얘랑 매기변수 얘를 비교해서 이 두 개가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 equals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죠. 문자열 있고요. 점, equals, 매개변수 있죠? 매개변수 값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데 문자열과 매개변수 같은 매개변수 값이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 아니면 false. 이렇게 되는 거죠. equals는 문자열 비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열 비교하는 하면 항상 equals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얘랑 비교하는 거죠. 얘랑 비교해서 두 개가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 그래서 같으면 같다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같으면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먼저 아니부터 해볼게요. 아니면 else죠. 아니면 else. 이건 아니죠. 아니면 뭐 출력하라 했죠. 아니면 입력받은 아이디가 자바가 아니면 로그인 이거 출력하라고 있네요. 이거 출력하라고 있죠. 복사. 아니면 이거 출력하라고 있네요. 그래서 출력 먼저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죠. 아니면 됐죠? 하나 해결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맞다는 얘기죠? 요거는 맞다는 얘기죠. 같으면 이제 뭐를 하라고 했죠? 문제를 적어봅시다. 아니면 이거 출력했고 하나 했고, 같으면 뭐 하라 했지? 같으면 ID 자바이면 같으면 패스워드를 체크해서 로그인 성공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고요. 같으면 패스워드를 체크해서 1, 2, 3, 4, 5면 로그인 성공, 아니면 로그인 실패겠죠. 그래서 입부문을 하나 더 쓰는 거죠. 입부문 써서 이번에는
네임을 네임이 여기 자바가 맞는지 체크했고요. 요거는 패스워드를 체크해야 됩니다. 위에 입력값 하나 더 있죠. 여기 인트. 패스워드는 보니까 문자역이 아니죠. 인트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점수는 바로 등호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죠. 뭐 비교를 하죠? 등호 비교를 하시고 비교하시면. 그래서 1, 2, 3, 4, 5이면 로그인 성공하라 했죠? 출력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성공. 로그인 성공. 됐고요. 아니면 뭐 출력하겠죠? 아니면, 이건 아니면이죠. 아니면 뭘 출력하겠죠? 문제를 보시면 되죠. 아니면 뭐 출력하겠죠? 위에서 올려가시면 로그인 성공 출력하고요. 아니면 로그인 실패, 패스워드가 틀린, 이거네요. 아니면 요거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틀린, 그래서 is out, 그래서 출력한 키는 이런 게 out. 네, 여기에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부문을 작성하시면 돼요. 입부문 작성하는 이 문제죠. 네, 이렇게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입부문 안에 입부문 두 번 쓰는 거. 잘 따져보시면 이렇게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전체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한 바퀴 돌게요. 결과 한번 출력해보고. 결과는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출력해볼게요. 카톡으로 잘 보내주셨고, 개그된 영상이죠? 개그된 영상을 한번 출력해보고, 여기 있죠? 요거서 불복사해서 요거 위에 거로 맞고 요거로 맞고 주석으로 맞고요. 이제 거 참고로 보시면 되죠? 참고로 보시면 얘는 아이디 패스워드 검증 문제죠? 검증 문제. 네, 아이디 이거 자바 패스워드 1, 2, 3, 4, 5 로그인 성공 됐네요. 첫 번째 실행해서 체크해 보시면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 패스워드 숫자로 넣어야지. 패스워드 숫자 1, 2, 3, 4, 5 이게 로그인 실패죠? 이렇게 되는 거죠. 패스워드 숫자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디 자바 이렇게 치고 패스워드를 1, 2, 3, 4, 5, 6, 7, 8, 9 패스워드 틀림 잘리죠? 잘 되네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로직으로 비슷하게 나중에 웹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만드실 때 이런 로직 비슷하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로 만드셔도 자바는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넘어갑시다. 예전부터 세문제로 그러지. 질문 주시면 질문 주시고.
1번 아까 풀어드렸죠. 아, 붙을 것만 맞으면 맞아요. 그 뭐지 상황을 설정 쓰셔도 되죠. 네. 그런데 그게 는을 하셔야 되는데 등호를 하나만 쓰잖아요. 또 대인을 하셔야 되고 비교해서 저는 등호 2번 하고 네, 하고 0.0 하셔야 돼요. 0.0. 아, 나눌 거를 0.0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넘투가 0이면 에러가 나서 거기서 그 다음 실행이 안 돼요. 0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넘투가 0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세요. 나누기 전에 넘투가 0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세요. 그렇죠. 넘투를 판단하세요. 나눠버리면 에러가 나버리죠. 왜냐면 넘투가 0이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 에러가 나버리기 때문에 넘투에 0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이해하셨나요? 넘투가 그렇죠. 0이면 무한대 그렇죠. 예, 무한대 아니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왜 에러가 났냐면 무한대는 문자열이잖아요. W에다 집어넣으면 에러가 났다. 이해하셨죠? 문자열이가 점수도 안 들어가겠죠? 네. 스트링 그렇죠. 스트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STRI 그런 게 문제 없죠. 그래서 0이면 무한대 0이 아니면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계산을 하면 되죠. 넘은 나누기 문자열로 계산을 되죠. 숫자 계산을 하고 넘은 나누기 요거 하고 요거를 문자열로 바꾸면 됩니다. 문자열 바꾸기는 앞에다가 문자열 아무거나 붙이면 돼요. 문자열 붙이면 문자열 수 주셔도 되고 스트링 S X 치고 점 넣으시고 밸류 오고 그 안에다 넣으시면 돼요. 금방 계산식을 요거는 이제 숫자잖아요. 숫자를 문자를 바꾸는 걸 스트링 밸류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쓰시면 돼요. 위에도 문자열, 얘도 문자열이고 문자열로 들어가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3학년 생각 쓰시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먼저 계산한 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넘투 0이 들어오는 순간 얘가 나머지 셈 에러가 나눌 수가 없어서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나누기 전에 넘투가 0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넘투가 0이면 무한대 문자를 짓고 아니면 계산해서 문자를 바꿔서 이해했죠? 이거 뭐 쓰셔도 되는데 뭐 상황에서 쓰시려면 어떻게 자료형을 자바에서는 자료형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상관없죠. 뭐 다 전부 넷으로 자바는 자료형을 됐죠? 넷스 문제 세 문제 풀어봤고요. 챕터 4로 말씀드릴게요. 네, 폴더 하나 또 만들게요. 챕터 4 영상 챕터 4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 첫 건물인데요. 첫 건물은 뭐 알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문제를 풀면서 자바에서 첫 건물을 익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건물은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바로 여섯 문제를 풀죠. 그래서 첫 건물 여섯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름을 섹션 04 섹션 0401 첫 번째 예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진행할 거는 이제 촉법문, 자바에서의 촉법문입니다. 근데 촉법문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이 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얘기 드릴 건 없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잠시만요. 요약을 한번 하고 가죠. 030 요약 들어가거든요. 요약하고 조금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약을 하고 갑니다. 어디 갔냐? 네, 연산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는 뭐 연산자는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은데 뭐 한번 복습한다고 치고 네,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더. 연산자는 뭐가 있죠? 네,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이거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이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아실 필요 없어요. 알면 더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한번 뭐 듣고 넘기시면 되고 뭐 이항 연산자, 뭐 반항 연산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너무 용어가 어렵죠. 그냥 산술 연산자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있죠? 네, 자쌤, 뺄쌤, 그 다음에 나눗셈, 그 다음에 센스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곱셈. 네, 요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부호 연산자도 있죠? 부호. 뭐 이런 걸 뭐 단항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이런 것까지 뭐 예,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부호 숫자에다가 양수, 음수 붙일 수 있잖아요. 부호입니다. 부호도 붙일 수 있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뭐 이것도 뭐 이항연산자라고 하는데 뭐 발로를 적어드리기만 하고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뭐 이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문자를 붙이기 할 때 더하기로 이렇게 문자를 붙여야 되죠. 문자열 붙이기 덧셈으로 문자를 붙여야 되죠. 일단 대인연산자도 뭐 이항연산자라는데 이것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대인연산자는 보통 두모 있죠? 두모 덧셈 두모, 뺄셈 두모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 다 대인연산자라고 보시면 옵센도 뭐 축약식들인데 그 다음에 나눗셈도 뭐 퍼센트거든요. 축약식까지 다 합쳐서 대인연산자라고 하고요. 증감연산자는 뭐 정리하고 합시다. 증감연산자도 뭐 이거 다항연산자라고 하는데 이항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 식이 두 개 이상 된다는 거고 단항은 식 하나로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뭐 어쨌든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증감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비교연산자는 뭐가 있냐면 책을 보셔도 되죠. 책에도 다 있죠. 비교연산자는 모두 이항연산자라고 하는데 두고 두 개 같다. 그죠? 루틴 두 개는 같지 않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꾸 이거 이상한 거 이거 보시면 바로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고로 인스턴스 이거는 나중에 객체 지향에 대한 챕터 같으면 인스턴스 오브라는 비교 연산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객체 비교할 때 쓰는 건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죠. 논리 연산자는 뭐 단항, 이항 두개 다 있는데요. 논리는 뭐 이런 거죠. 느낌표, 느낌표, 그다음에 앰퍼센트 논리 보기 좋고 논리 이렇게 하고 요거 있고 큰 개짜리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놀리고 논리 다 이게 놀리고 그래서 여기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가 또 있는데 주로 그냥 저희들은 두 개짜리를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리 한 개짜리 쓰는 거는 언제 쓰냐면 요거는 이제 비트 연산할 때 저희가 비트가 뭔지 알려드렸잖아요. 비트 이진수를 이렇게 가지고 한 자리 비트 연산할 때 하나를 쓰는 거고요.
주로 이걸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논리 이거 하나짜리는 쓸 일이 없습니다. 비트 연산 쓸 일이 없고 주로 이때까지 뭐 입부문을 많이 썼죠. 논리법, 논리학 입부문을 많이 썼죠. 두 개짜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참고로 여기 요거랑 요거는 요거는 이제 비트 논리학 고 연산시 사용 이렇게 주로 쓸 일은 별로 없다. 비트는 뭐 저번에 판사하면서 알려드렸던 그겁니다. 예. 비트, 예. 8비트가 뭐해서 1바이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비트 0과 1로 되어 있는. 그래서 0과 1을 그 연산을 하는 거죠. 논리 연산을 하는 거죠. 0과 1. 0과 1을 논리 연산할 때 비트 연산을 쓰죠. 그래서 그거 쓸 일이 없으니까요. 예, 그냥 고름갑다 이런 거 가지고 주로 이제 논리 고도 2개짜리, 2개짜리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산자, 마지막 연산자가 뭐죠? 사망연산자, 사망연산자. 그래서 쪽관식 이거는 뭐 자주 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리액트에서도 쓰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딱 이렇게 되죠. 사망연산자. 네, 그래서 이제 연산 순서인데 참고 이거 참고하시죠. 연산 순서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뭐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다 외우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저도 안 외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를 그냥 우선순위를 구현하고 싶으시면 발로가 제일 높습니다. 얘가 제일 높아요. 얘가 제일 높은 우선순위. 그래서 계산하실 때 오류를 안 일으키시려면 가로를 적극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가로. 아시겠죠? 헷갈린다 하시면 가로로 쓰시면 됩니다. 가로 넣어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높은 거는 가로입니다. 가장 높은 게 우선순위 가장 높은 게 가로입니다. 우선순위 가장 높고 제일 높고 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뭐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엄청 복잡해요. 연산자 우선순위. 그래서 이거 마시면 됩니다. 뭐 코딩할 때 오류는 없을 거예요. 됐죠? 저걸로 끝. 네, 다시 보내드릴게요. 요약한 거. 연산자 전체 요약했죠? 네. 보내드리고 다음 주 들어갑시다.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는 4장을 보시면 됩니다. 4장 첫 페이지에 뭐 연산자에 관련된 표가 있죠? 표에도 마찬가지. 네, 4장 58페이지인가요? 거기 보시면 표에 잘 나와있죠? 개인 연산표에서 쭉 나와있고. 됐고요. 그럼 이제 요약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챕터 3 넘어가고 챕터 4. 챕터 4는 조건문인데 조건문. 조건문 아시잖아요. 입구문 있고 네, 뭐 입구문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아시니까 예술 문제를 쓰면서 하도록 하죠.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아요. 입구문 사용만 예술 가지고 하시면 이제 다른 연산자를 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똑같고